지났으니까.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동일아 한번 뭐 물어봐도 되고요. 잘 안 되는 거 물어보세요. 416번.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로 소개해드릴 건 416번 평가원. 얼마 전에 모의고사 봤잖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생들이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 보통 문제를 만들 때 본인이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이 수학 문제를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좀 변형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자, 그 말이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일 이해하시라는 건데 저는 그림 볼게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안에 없는 설명. 자, 첫 번째 문장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0부터 2까지만 나와 있죠. 일종의 가위가 하나 있고요. 자, 이 함수. 자, 이 그래프에는 식이 안 나와 있는데 뭐 식 하나 옮겼을까요? fx의 식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식은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a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a의 범위까지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에서 여기 자, fx가 혹시 동현아 이게 fx인 건 아시죠? 네. 얘랑 누구랑? y는 x랑 지금 만나는 교점이 몇 개 보이세요? 2개 보이시죠? 한 개 얘는 누구지? 얘는 딱 봐도 원점 0,0이고요. 자, 요거 말고 요 점을 a라고 하자까지 끊고 혹시 a 값 구하셨나요? 좌표 a는 구했는지. 자, 아직은 이 문제 어려운 포인트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따라가는 건데 혹시 우리 이 점에 구할 수 있게 없게? 동현씨, 점에 구할 수 있을까요? 원한다면?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원한다면 시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연립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론상 A도 구할 수 있어요. 일단 그것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어디에? 어떤 또 새로운 P라는 점이 나와요. 이 점을 잘 읽어봐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원점부터 A 사이를 움직인다라고 써있지. 그 말 이해했어요? 이 P는 여기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아닐 수 있어. 이런 사이를 막 움직이는 그런 P라는 거야. 여기는 못 가요. 여기 사이를 움직인다 라고 써있고, 그럼 이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뭐가 되는 길이에요? 넓이가 가장 커지는 점 P의 X값 알려주겠다. 그런 문제네. 자, 그럼 동현아 일단 눈대중으로 넓이가 가장 큰 데가 일단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넓이가 제일 크려면 P가 일단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 점 직선 OA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야겠네. 혹시 약간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약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나? 여기 일단 이미지부터 저런 데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X값도 나와 있다고요. 요거 문제에서 X값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요때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웠지? 기억나세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바로 앞장인가요? 여기 63쪽에 있던 그 내용이죠. 저기가 제일 멀어 보여. 넓이가 제일 커 보이잖아. 제가 어떻게 묘사한다고? 여러분, 자, 이거 뭐 관련 문제예요? 선이나? 이거 접선 관련 문제였죠? 그럼 저 때가 언제였냐면 얘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거랑 똑같은 기울기의 이런 접선일 때다라는 내용 기억나세요? 자, 앞에 가볼래? 얘 몇 번 문제? 앞에 보고 오세요. 제가 이런 거 했던 문제가 있잖아요. 동현이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문제는 유형 문제라고 인정했거든요. 이건 약간 여러분들 앞으로 좀 많이 보게 될 어떤 뭐 길이라든가 혹은 넓이 관련 최소값, 최대값 문제 중에서 접선 관련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적 있잖아.
동현 씨 몇 번 문제예요? 이거 응? 그 번호로 말해줄래? 몇 번 문제인지? 지금 맥을 못 잡는데? 자, 이거 몇 번 문제인지 찾을 수 없나요? 자,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은 나세요? 네. 찾아봐. 자, 외워. 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제 외우라고 시키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항상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지부터 찍어보고 저걸 이제 이해하시면 저게 약간 접성 관련 문제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 문제예요? 386. 왜요? 방금 뭐예요? 다 아연이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넌 뭔가 뭔 일인가 했는데 몇 번이요? 386번. 386번 아닌데요? 이거 관련 내용은 386번이 아닌데요? 그리고 앞에 이 문제랑 비슷한 거 하나 앞에도 있었는데 걔는 푸셨나? 그럼 넘겨볼래요? 제가 좀 볼게요. 블라인드로 앞장 넘겨봐.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글쎄요, 그 앞에는 없어요? 여기 못 풀었구만. 자, 몇 번? 선생님 한 번 더 도와줄래요? 혹시 몇 번 문제 관련 문제예요? 이거 앞장이 일단 1번. 401번 또는 밑에 있는 몇 번? 404번. 그렇죠. 내 동현이 403번 못 풀었네. 네. 이게 404번 똑같은 문제거든. 결국은. 자, 401번 동현아 이거 유형 문제예요. 404번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야. 다시 이 접속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최대값일 때는 이 친구랑 평행한 기울기가 일자리인 접선일 때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요. 여기 있는 x는 2분의 1이 접하는 접점 위의 점 준 거네요. 위의 점.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이렇게 위의 점이 나오면 이 친구 뭐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이 친구 미분계수가 기울기죠. 미분계수에다가 대입한 게 얼마다? 1이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동현아 앞에 401번 체크해 놓으실래요? 위에다가 401번, 404번 다 같은 결의 문제예요. 다시 풀어봐. 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거는요. 고민 더 하셔야 돼. 습관이 나쁘면 수학 못합니다. 제가 고1 학생들 중에도 가끔 저런 식으로 있거든요. 백지로 가져와. 저한테 다 해달라는 식으로. 그럼 저는 돌려보냅니다. 다시 오라고.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몇 번? 406번. 406번 가볼까요? 네. 자, 이어서 한번 406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란 건 아닌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가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냥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해와요. 딱 봐도 막 진짜 막 급하게 했고 막 학원식 억지로 했고 막 티가 안 나. 그냥 책에 티가 나. 막 그럴 거면 학원 다닐 이유도 없어요. 혼자 하지 뭐. 그치? 자,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었다 문제네요. 일단은 바깥점이요. 이제 그었다 문제고 그는 일반적으로 점 두 개가 나오잖아요. 편의상 BC라고 하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그리고 혹시 고1 때 배우는데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아시죠? 그걸 몰라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배웠던 기억은 나니? 배우기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요. 이거 배운 기억은 나는데 사실 공식이잖아. 그럼 이런 것도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이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너무 유치하거든요. 그냥 영어 단어 모르는 건데. 그치?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얘 공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고1 때 나오는 거 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 정도는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아마 지난 시간에 기하 배웠으면 요거 한번 더 나왔죠. 오랜만에.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저희가 한번 이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요걸 한번 이용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바깥점 이용이잖아. 그럼 진짜 저희 배울 대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접선 문제는요 좀 쉽게 풀어요. 셋 중에 무슨 이용인지 파악되면 배운 대로 가서 마지막에 추리를 할 겁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자, 요거 일단 그러면 배운 대로가 뭐냐면 위에 점, 자, 위에 점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t, t제곱 빼기 3t 빼기 1이라 두고요. 두 번째 기울기, 자 미분 계수죠. 세 번째 시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대입하는 거 맞나요? 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대입해가지고 얘 한번 정리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정리해보시면 시간 관계상 책 보고 할게요. 정리해보시면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에 원래 이제 우리가 a를 알 때라면 이제 a 값이 있으면 t 값 구해서 끝이 나는 거잖아. 더지나, 그치? 근데 이번 문제가 a 값을 몰라서 이렇게. 근데 숙제에 보면 이런 문제가 꽤 있어요. 특히 바깥점 이용 중에서 이런 상황일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힌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이 문제 뭐 관련 문제로 보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t 값을 일단은 당장 구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는 t 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해를 하고 나요. 다시 지금 여기에 힌트죠. t 값이 뭐 있겠죠? 알파 베타 할까요? 뭐 이렇게 뭐 두 개 있을 거니까 두 개 있을 거예요. 여기에 분명하게도 만나는 교점이 B, C 두 개라 했잖아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B로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C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는 여기에 이 친구가 들어있고요. 그럼 이 공식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3분의 X끼리 다 더하시는 거거든요. 저기 앞에 있는 A랑 얘네들은 뭐 하면 돼? 이거 뭐 관련 문제일까요? 사실 원래 이거죠. 쓰자면 무슨 문제라고요? 근계수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에 근계수 문제가 몇 개 있지 않나? 이거 말고도 가끔 뭐 수직이다 이렇게 나와서 근계수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근계수 관련 유형이에요. 특히 접선 쪽에는 근계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야. 문제 풀다 보면. 다시.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A값 모르는데 뭐 가끔은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치자는 거지. 근데 마지막 조건으로 나온 게 무게중심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너 말대로 지금 너가 아마 이렇게 핀트를 못 잡은 이유가 이 무게중심의 공식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3분의 x끼리 다 더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x끼리 더하는 건데 얘는 a고 여기도 얘네 둘을 더한 게 필요하잖아. 사실 t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근계수 문제구나 라고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해보시면 정답은 나오겠죠. 정답 3인가? 네. a 값 구하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정리해주세요. 배운 대로 가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가는 식으로 합니다. 이걸 잘하면 수학을 잘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방금 제가 이 문제는 설명했고요. 또 한 문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책 펴보시고 요거 설명 필요하면 요거 빨리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 기다려 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다들 1분 뒤에 질문도 받을 거니까 질문할 친구
준비하시고 질문 다 끝났으면 제가 오늘은 일단 질문 받고 오답 확인할 시간 필요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 새 책을 드릴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한 번 더 복습. 근데 화요일 날 RPM 거들 겁니다. 가지고 오세요. 걸어뒀을 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제가 뭐 다른 날 보내드릴 아무튼 끝날 때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저도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같이 열심히 하자는 거야. 결국 이 시험 잘 나오면 장땡이에요. 알겠죠? 혹시 아이린 이거 맞았어요? 406번? 숙제는 잘 왔어요? 잘 왔어? 이거 혹시 어땠어요? 뭔가 필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신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라시키는데 눈이 안 좋네. 눈이 지나니까 이제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자, 이 문제 한 번 더 제가 말로 브리핑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 바깥점 이용인 건 아시죠? 그거 다 배운 대로 식 만들고 대입까지 하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숙제 보면 이런 상황 많다니까요. 특히 바깥점 이용해서 이럴 때가 많아요. 문자가 들어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A를 몰라서 T 값을 못 구한다는 거지. 근데 뒤에 보면 조건 중에 아연이는 요거 얼마 전에 기하 때도 아마 소개한 적 있죠.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을 고1 때 배운단 말이야. 3분의 x끼리 다 더하시고 3분의 y끼리 다 더하는 건데 이번 문제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즉 어쩌면 저는 이것만 볼 겁니다. 얘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 분자리가 x끼리 다 더하는 자리야. 근데 지금 점에 있는 x값이 a예요. 근데 점 b랑 점 c는 여기에 만나는 접점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t 값들이 저 점 b랑 점 c가 되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알파, 베타가 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뭐 한 개가 b, 한 개가 c겠죠.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이 공식을 쓰려면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3한 게 3 맞나요? 이렇게가 나오는데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라고? 아연아? 이거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계수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a 몰라니까 t 값을 안 구하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t 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 공식으로 구해도 나쁘지 않긴 해요. 이 문제는. 흐름 이해했어요? 그럼 혹시 아연아 미안한데 다음 장에 416번도 혹시 원래 질문할 거였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는데 이게 아까 404번이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404번은 잘 푸셨나요? 자, 오케이. 또 추가로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책 검사 할 거니까 질문 지금 다 해. 또! 65쪽에 420번이요. 아, 이 문제. 이런 게 약간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이게 참 저는 이제 저도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해 저는 답안지를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를 보고 준비 안 하는 이유 제가 생생한 감동을 못 드려요. 나도 한번 가끔은 어려운 걸 또 풀어보기도 해야 되고 저도 가끔 틀려보기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포인트인데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이 말 기억나? 앞에 400번 가볼래? 다들 혹시 오랜만인데 400번은 한번 풀어봤어? 섬이야? 저거 혹시 여러분들 소단원에 있던 문제 거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우리 소단원에 보통 기본 문제, 표준 문제, 발전 문제라고 있잖아. 저게 소단원 발전 문제로 한 문제가 딱 나온 적 있어요. 저 문제가. 근데 저 400번이 왜 그나마 풀만 했다고요? 어떤 말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는 말 때문에 풀만 했다고요. 이해돼요? 근데 이 문제는 풀만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럼 제가 이 문제 소미야 풀만하게 만들어 줄까요? 얘도 뭐를 이용한다?
이것도 만약에 문제 어딘가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다고 써 있으면 이 문제랑 쟤랑 같은 급이 돼요. 그 말은 반대로 400번도 평균값 정리 이용하거나 빼야 돼요. 이 문제가 바뀝니다. 그 문제가. 왜? 감이 안 오거든. 이 감이 안 오거든요. 자, 그런데 자 사실 그래서 이 문제의 도입부는 그게 다예요. 얘는 힌트, 평균값 정리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공식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약간 눈치껏 가게 돼, 눈치껏. 우리 보통 평균값 정리를 쓴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 한 개랑 이런 구간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쵸? 얘는 지금 일단 뭐 함수는 뭐 fx로 보이고요. 이런 구간이 없는데 얘는 지금 구간 제가 뭘로 만들 것 같아요? 나와 있는 조건을 보신다면. 그쵸? 이거 두 개가 괜히 나와 있겠어요? 눈치껏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래서 도입부가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근데 이 세팅을 딱 보자마자 평균값 정리 엔진 났어요. 왜냐면 그냥 이거 세 개면 약간 이제 그로 갈만하고 혹은 위에 보시면 이 조건 보이세요? 자 원래 평균값 정리의 조건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건 만능이거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다 된단 말은 모든 실수에서 뭐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사실 이 조건 나오면요 이번에 저희가 배운 모든 정리를 다 쓸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완전 만능 간장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뭐 문제가 없죠 이 상황에서. 그럼 제가 한번 시켜볼까요? 자 소민 너가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1에서 7까지 가지고 평균값 정리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면 그 다음 추리를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도입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시험 범위니까 의식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야. 예시는 왜 쉽냐면 범위가 있잖아. 수능은 왜 어렵냐면 범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나오면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기껏해야 몇 개 된다고. 이번에 극한 배웠고 연속 배웠고 미분계수의 뜻, 도함수 구하는 거, 활용은 접선 구하는 거랑 이 두 가지 정리까지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빠르게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가나다 조건 보는 순간 사실은 좀 마음에 감동이 왔어야 됩니다. 자, 한번 평균값 정리 써볼게요. 자, 그럼 분자인이 F7 빼기 F1이고요. 분모는 6이고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어디 사이에? 1과 7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라는 정리입니다. 그치? 자, 근데 여기 이제 가조건, 나조건 이용하시면 자, 요렇게 요 자리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조건을 보시면요. 이 조건에 뭐가 나왔다고? 지금 다시 위에 읽어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도 가능하고 다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여기 C라는 것도 이거 돼야 안 돼? 저 말은요. X에다가 C를 대입한 이것도 지금 이것도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지금 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하자고? 이제 요 모양 만들면 끝나겠죠? 어떻게? 요 식에다가 절대값 딱 씌우는 거예요. 자, 등식이니까 절대값 씌우고 똑같겠죠? 그 다음 뭐 하자고? 요렇게 이제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즉 다시 어떤 부등식? 자, 이런 식의 절대값 부등식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400번이랑 같은 결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결이 같아요. 이런 것들이. 400번 같은 거, 420번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어려워지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자, RP의 마음속에 있길 바래요. 400번과 다른 거는 평균값 정리 이용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그럼 400번은 평균값 정리로 어떻게 풀어요? 오케이. 400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420번이랑 가볼게요. 아, 다들 기억 잘 안 나시나 봐. 근데 사실은 뭐,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학교에서 꼭 해야 될 것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책 먼저 빨리 하고 한 번 더 할게요, 그거는.
근데 일단은 소단원에 나오는 문제였고 이건 이제 다시 방금 420번 사실 급이야. 그래 얘가 이제 왜 이게 중이라고 써있냐면 이 말 때문일까? 어쩌면 자 이 말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 빠지면 더 올라가야 돼 난이도가. 아시겠죠? 자 근데 일단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방금 똑같죠 조건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된다. 이거 만능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요거 우리 평균값 정리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자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말 때문에 역시나 방금 말한 대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단 말은 함수 하나, 구간 하나가 필요합니다. 눈치껏 지금 얘 지금 구간 어디로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한다면서요. 뭐 구간 적당히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얘 어떤 구간? X 더하기 X 빼기 자, 둘 중에 얘가 자 작은 거예요. 네. 그럼 어디부터? X 빼기 어디까지? X 더하기 선생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 안 될 건 뭐예요?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간 잡아주면 다시 자,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연속일 거고요. 우리 열린 구간에서 미분도 가능할 겁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켜볼까요? 일단 요거 가지고 한번 평균값 정리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치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평균값 정리 이용할 거니까 어떤 구간 잡아줄 건지는 문제를 잘 보시면 뭔가 힌트가 있을 겁니다. 아까 뒤에도 가조건, 나조건처럼 얘는 좀 리미트 안에 저 자리가 그 우리가 아는 평균 변화를 구할 때 분자거든요. 눈치껏. 자, 한번 더 써볼까요?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시면 6분의 그리고 이제 F에다가 대입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같아진 어떤 C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어디에?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제가 뒤에다가 부등식으로 여기 쓸게요. 이게 좀 이게 너무 별로야. 이거 어떻게 쓰나? 별로다. 이렇게 쓰긴 할게요. 그냥. 자, 이런 게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값 정리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눈치껏 봐야 돼. 우리 이거 필요한 거네. 요식 양쪽에다가 6 곱하시면 fx 플러스 1 빼기 fx 빼기 5는 같은 말이 6 곱하기 f 프라임 c네요. 여기 있는 요 자리에다가 뭐 대입할 수 있다고? 요 자리에다가 6 곱하기 f 프라임 c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얘랑 같다면서요. 시키는 대로.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x인데 여기는 c란 말이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아직 안 쓴 조건 중에 이 조건 요거는 x거든요. 얘는 또 여기가 x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또 안 맞아요. 자, 안 맞는데 이걸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이용하시면 결론입니다. 이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자 이것도 일종의 약간 샌드위치 정리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런 것도 샌드위치의 아이디어거든. 여기다가 한번 리미트 여러분들 x가 무한대를 이렇게 양쪽에 걸어 보시면요. 지금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 어떻게 돼요? 얘도 무한히 커져요. 얘도. 그럼 가운데 있는 얘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x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면 c도 어떻게 된다고? c도 무한히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샌드위치 정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도. 그래서 뭐가 가능해진다고? 여기 문제를 바꿀 수가 있게 돼. 어떻게? 원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였는데 c 입장에서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는 끝났죠? 이제 뭐 이용하면 돼? 요거 두 개가 딱 이거잖아요. 문자는 x고 c인데 이 정도는 같은 겁니다. 같은 구조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서진아 최종 정답 얼마나?
자, 여러분들이 왜 기억이 안 나냐면요. 결국 오답하기를 그때 당시에 아마 뭐 제대로 거의 못했겠죠. 사실은 뭐 그건 이해하는데 지금이라도 오답하기는 잘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땡이 아니야. 한 번 듣고 땡? 뭔 소리예요? 뭘 한 번 듣고 땡이야.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 여러분들 특히 고2, 고3 올라가서는 정말 노트란 걸 만들어가지고 저는 매일매일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기억 남는 게 기준이 있었거든요. 한 5일 정도 내가 연속으로 맞추면 더 이상 안 들었어요. 한 5일 정도. 5번 연속으로 맞추면 풀지 않아야지. 근데 이게 어떤 문제는 정말 그런 게 이제 생길 때가 오고 어떤 문제는 5번이 뭐야 한 10번도 틀린 적 있어요. 매일매일 풀어도 기억이 안 나. 가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풀어서 맞출 때까지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아이디어를 체크하세요. 다시 이것도 어쩌면 420번이랑 같은 문제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책 풀 때는요 가끔 제가 질문도 할 겁니다. 이거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 그런 것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여러분 해본 기억 어려우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자, 또 물어보세요. 59쪽에 379번. 자, 59쪽에 379번입니다. 어허이, 이거 아까 어디였죠? 이거랑 같은 느낌이 406번. 아까 서진이가 물어본 무게중심이랑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입니다. 진짜. 자, 얘가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게 신기하게 해보면요. 보통 바깥점용 그었다에서 이런 느낌으로 A 하나 들어있으면서 좀 틀어가는 일이 많을 거야.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특히 아까 말한 근계수 이런 걸 많이 쓸 건데 자 읽어볼게요. 이게 바깥점 이용이야. 근데 역시나 A가 들어있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배운 대로 따라가셔도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될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뭐 T에 관한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쵸? 대신에 뒤에 보니까 조건한 게 보이네. 두 접선이 서로 뭐다? 수직이다. 얘는 이제 기울기 관련 조건이죠. 즉 접선이 2개 있나 봐. 2개의 기울기를 곱하면 -1이에요. 배운 대로 갑니다. 말 좀 아낄게요. A니까 여기 0 대입하면 -4분의 1 t제곱 플러스 1 맞나? 한 번 더 정리할까? 요거 양쪽에 4 곱해서 반대편 2항까지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건가? 자, t에 관한 2차 뭐 방정식이죠? 이렇게 실수한 거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제가 아까 거기 무게주식도 말했지만 살짝 이거 우리 t값 구할 수 있게 어떻게요? 사실 2차 방정식은요, 여기 a가 있든 뭐가 사실 구할 수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오히려 t값을 구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얘 반대편 다시 이항할게요. 이렇게 이항하시면요, 이 t값 구할 수 있지. 얘는 근의 공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른쪽에다가 뿔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t값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문제의 조건 이용하시려면 얘가 지금 수직이다, 기울기 조건이니까 여기로 가셔야겠네요. 이 문제는. 저기다가 t값 2개 대입하시면 기울기 2개 나오잖아. 걔네 곱한 게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도 가능하다는 거지. 혹은 자 다른 풀이 한 가지. 그러니까 t값을 구해서 그냥 하라는 거야. 아까 중에 무게중심도 사실은 t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해서 그냥 가도 괜찮다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이 문제도 이제 의도는 이렇게 이제 가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좀 재미없잖아.
아까 나도 근계수 관련 문제입니다.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t값을 구할 수 있지만 그 t값을 구하지 말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준다는 거야. 뭐 있을 거라고 치자는 거지.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자, t값이 알파일 때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게 이제 기울기라는 거 아시겠어요? 저게 기울기잖아. 여기 알파라는 점이 기울기입니다. 다시 t값이 베타일 때 대입하는 게 기울기인가요? 수직이다라고 써있으니까 곱한 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이거 뭐 관련 문제일까요? 초반에 꼭 근계수 관련 문제예요. 이렇게 풀면 이겁니다. 뭐 괜찮으세요? 되나?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물어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풀이 소개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실제로 t값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인데 A가 들어있든 말든 우리한테는 근의 공식이라는 상위 공식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의도는 이제 수직이다 기울기 관련 내용인데 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무게중심 때랑 같은 흐름으로 간 겁니다. 알파, 베타라고 두고 안 구하는 거지. 실제로 안 구하고 시키는 걸 해보시면 얘도 막상 까보면 근계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근의 곱,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두근의 합 관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또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묶어서 쟤랑 걔랑 같은 문제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상가족인데 저한테는 얘랑 걔랑 같은 문제야. 특히 바깥점 유형에서는 이럴 때가 많아. 바깥점 유형에서는 근계수를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t값을 알파, 베타라고 두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곱해보시면 두 분의 곱관련 문제입니다. 자, 또 한 번 질문 받을게요. 자, 지금 43분인데 그래 오늘은 그냥 1교시는 질문 시간입니다. 375번 가볼게요. 375입니다. 자, 얘 일단 물어볼까요? 얘 일단은요 첫 번째 문장에 이 직선과 접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얘가 지금 뭐란 얘기야? 접선이란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접한다라고. 그럼 접선이며 셋 중에 무슨 유형이라고? 이거 기울기 유형이죠. 어디에? 사실 이 문제가 약간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문제야. 접선의 방정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A 값 구하세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유형 중에서 굳이 말하면 기울기 유형인 거고요. 그럼 저희 기울기 유형 도입부가 뭐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위에점. 얘도 똑같이 위에 점 두고 가잖아요. 배운 대로 할게요. 얘 위에 점을 둘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이 하나만 나온 친구들은 이 경우는 지금 이게 위에 점을 둘 때부터 고민이 들어요. 사실 우리 그동안은요 보통 위에 점 만들 때 얘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원래 없잖아. 원래 얘가 없는 거라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거를 쓸 때 약간 고민이 돼야 되는 위에 점을 여기서도 만들 수 있긴 해요. 여기도 가능하고. 근데 결국은 둘 다 쓸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여기서 식 하나가 나와요. 위에 점에서. 저는요 이걸로 식 만들까? t, 3t 더하기 1이라고 둘게요. 위에 점을. 그럼 저희가 배우신 대로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이 친구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저 친구 도함수에다가 암산할게요. t 값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요게 기울기인데 첫 번째 식. 여기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시간 나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 한 가지씩이 더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 위의 점을 또 어디에다가?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위의 점이가 접점이니까 이 경우는 특수하다는 게 식이 둘 다 나와 있잖아. 이 점은 저는 지금 이걸로 만든 건데 얘는 저기에 있어야 돼요. 식 두 개가 나옵니다. 연립하는 문제예요. 왼쪽에 대입하시면 여기 있을까요?
3t 플러스 1인 t 3제곱 더하기 at제곱 더하기 2at 플러스 1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약간 이제 연립을 해서 끝내자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거 연립 어떻게 해요? 할만한데? 그리고 얘는요 일단 혹시 근데 질문 이거 식 구하셨나요? 저 위에 파란색까지. 그렇죠. 뭐 그게 의도입니다. 이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특히 2번 유형이 아마 2번 라인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2번 유형 풀면 다 이런 거 하나 필요하지 않았나? 아무튼 요럴 때는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다음에 연립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다음을 한번 고민해보면 이제는 뭐 대입법, 가각법 잘 쓰면 잘 쓸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 그래서 정리해서 연립해서 A 값 곱하는 문제. 일단 A가 하나가 아닌가 봐. A랑 곱하시면 됩니다. 또 그 접선은요 이런 루틴. 셋 중에 무슨 유형? 배우 들어가고 마지막에 추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오늘 질문 나온 게 다 이런 식이야. 배운 대로 하고 마지막에 좀 추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계 부족한 게 이제 어디냐는 게 출제 이루긴 해. 근데 그런 게 멀지 않다고. 가까이 있어, 가까이. 이 경우는 위의 점을 한 번 더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또! 자, 다음 시간 숙제를 이것도 해오는 게 숙제야. 이렇게 끝내는 건 저의 특권이야. 나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 지어보세요. 자, 또 질문할 거 없나요? 소미야? 자, 65쪽에 421번. 이요. 예. 자, 이 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수열 관련 콜라보 문제예요. 뭐 나름 재밌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읽어보시면요. 소미야, 이 상황은 이해했어?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부터 막 길게 나와 있는 게 일단은 몇 가지 상황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 일단 하나 해볼게요. 느낌이 안 오지만 하나 해보시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라고? 어떤 위의 점, 여기에 지금 위의 점이 어디냐? 2,4가 있고 여기에서 긋는 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접선이 있고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자고? 요 x값을 a1이라고 하자.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혹시 a1을 구해보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위의 점이니까 접선 구해서 절평 구하는 거니까 혹시 a1은 뭐 나왔어요? 1,0 이 나왔다는데 제가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뭐 하는 김에. 자, 일단 먼저 도함수 필요하겠죠?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자, 기울기가 나오시고요. 얘 기울기 알고 점함기 하면 얘 식 만들 수 있겠네. 자, 이런 식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A1이니까 y 값이 0일 때 x 값이니까 x 값이 1 나오고 이게 A1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봐봐. 여기가 A1, 여기가 지금 1인 거잖아.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또 올라가서 새로운 점 하나 만들겠다는 거야. 동현아, 얘는 몇 콤마 몇이게? 1,2. 이건 아마 1,1일 거야. 여기 대입하시면.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접선 놓고 또 만나는 점 A2. 또 올라가서 접선 놓고 만나는 점 A3. 이 짓을 반복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저희 목적지는 뭐다? A11. 11번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학기 때 수열을 배우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수열은요. 핵심이 뭐였냐면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보통. 웬만하면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한두 번 더 해봐도 한 A3까지만 구해보시면 규칙이 확 보였을 거예요. 해봤더라면. 그런데 자, 뭐 그렇게 노가다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소미는 어쩌면 글쎄요 몇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해보면 얘는 규칙이 보이거든요. 한 3개만 해보면.
그러니까 2개는 안 돼요. 한 3개, 4개는 해봐야 돼. 2개 가지고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 한 3개 해보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는요. 의도가 뭔지 알아?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풀이 노가다 해보세요. 한 3개 정도 해봐. 두 번째 풀이는 이게 아니야.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겠다? 방금 했던 거를 이제 숫자가 아니라 이걸로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제 밑에 보시면요. 여기 n에 관한 식이잖아. 방금 저희 이 숫자를 해봤잖아요. 이걸로 할 수 있겠냐는 거지.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위의 점 an, an 제곱입니다. 위에 접선의 기울기 소미가 얼마나 얘기해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나 얘기해요? 여기에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뭐 있는 그대로. 이거라고요. 기울기가. 그럼 이거랑 이거 가지고 식 만들 수 있겠네. 여기 제가 쓸까요? 요거 제가 일부러 쓴 게 얘랑 비교해 보라는 거야. 이거랑 똑같이 AN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쓰면 요게 이제 AN번째에서 접선이죠.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여기 만나는 점이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y 값이 0일 때 만나요. y 값이 0일 때 x 값 알아보시라는 거야. 자, 얘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2항에서 양쪽에다가 an 나눌 수 있겠죠? 분배도 할까요? 반대편 한 번 더 2항도 할까요? 요거 2항 하시면 왼쪽이 an 되겠네. x가 2분의 an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요거 지금 요거랑 똑같이 한 겁니다. an 가지고. 그럼 자 혹시 얘가 이제 뭘 것 같아요?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고요? 요게 a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번 문제가. 혹시 여러분 오랜만인데 이게 무슨 식인 줄 아세요? 이렇게 쓰면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이게 그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즉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등비수열입니다. 오랜만에 복습.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이게 공비 자리죠. 공비가 2분의 1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구한 요게 첫째 항이고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이다라는 거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한 3개 구해봤던가. 아마 3개 구해봤으면 첫째 항 1, 둘째 항 2분의 1, 셋째 항 4분의 1 나오면서 오랜만에 등비인가 싶었을 거예요. 일단은. 그럼 혹시 오랜만에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기억나? 혹시 동현아 등비수열 기억나세요? 소미야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였게? 여러분 요거요 저거? 첫째 항 공비. 자,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요게 이제 일반항 구하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11번째 가세요. 그런 식입니다. 솔직히 이런 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거죠. 심지어 위에 좀 이용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쉽도 예쁘고. 자, 정리해봐.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 2교시에는 그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번에 수행평가 나온다는 정리 한번 증명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암기한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다. 그러니까 교과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총 4문제가 있더라고. 그 4문제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해보시면 그 소리구나. 자, 또 질문할 거 없나요? 선생님? 417번. 417번. 한번 가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요것도 뭐, 그럴만하죠? 417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문제 풀어봤을 거니까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자, 이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부터 숨이 탁 막힙니다. 역함수. 저는 어릴 때 역함수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좀 무서워했어요. 너무 좀 어려워 보여가지고. 그런데 자, 우리 고1 때 역함수 관련 상식 몇 가지 배운 것들 있잖아. 그런 상식들을 쓸 건데요. 일단은 두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어떤 말 보인다? 이 역함수입니다. fx 아니에요. 이 역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뭐를 구해라? 접선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여기 위의 점은 위의 점인데 얘가 지금 역함수거든요. 그럼 너네가 위의 점 유형의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는 얘 미분을 원래 할 줄 알면 미분해서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이 역함수의 미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언제 배운다고? 이제 미적분 때 배웁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이제 배우긴 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아직 배우기 전이야. 그 말은 뭐다? 우리 항상 그랬듯 역함수를 안 구하고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혹시 아마 서진이도 이것까지는 구하셨죠? 다들 이게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 맞나요? 위의 점이란 말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다들 이건 아시죠? 이거 원래 함수로 바꾸시는 거 아세요? 어떻게? 이거인 건 저희 알고 있으니까 A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A 값은 해보시면 5 나옵니다. A 값 완성. 그런데 자 이제 위에 좀 완성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식을 구하려면 뭐 기울기라든가 뭘 알아야 끝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미분 못한다고 해야지. 안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요 내년도에는 한 두 가지 풀이가 생기는데 이번 의도는요 이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 관련 상식 중에서 이 파란 색깔은 정말 중요한 상식이에요. 진짜 많이 나오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상식이 있어요. 뭐? 자, 또 오랜만에 그래프로 한번 가볼까? 자, 그래프로 상황 이해하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전략이 보입니다. 자, 그래프를 쌤 이거 우리 근데 그리는 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느낌만 볼 거니까 대충 그릴게요. 예를 들어 자 적당히 이게 뭐 fx라 칠게요. 그냥 적당히 그린 거야. 그냥 아무렇구나. 그 다음 자 너네 이제 역함수인데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지? 보통 어떻게 그려진다고? 아무렇게나? 어떻게? 자 여러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말로 해보시라는 거야. 자꾸 말로 해보면 밀거든요. 치는 거 대칭이잖아.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어차피 얘가 지금 역함수예요. 자 제가 지금 전략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중입니다. 전략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위에 한 점, 여기 있는 5,2는 여러분들 현재 여기 역함수 위에 있는 5,2죠. 그런데 저희가 방금 구할 때 이 전략을 쓴 거잖아. 원래 함수는 2,5를 지난다고요. 그럼 다들 혹시 이 2,5는 어디에 찍히는 줄 아세요? 역시나 2,5도 이 y는 x에 대해 대칭으로 찍힌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 전략 자체가 원래 또 이거 대칭한 겁니다. x, y 자리 바꾸는 게. 어디에 찍힌다고? 여기가 지금 2,5예요.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2,5입니다. 이런 대칭 범위랍니다. 얘네 둘도 심지어.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의도하는 걸 이해해봐. 우리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뭐고 하는 문제라고요? 이 위의 점에서의 뭐? 접선 구하는 문제예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이 접선을요 요거 구하는 문제거든? 아이디어가 없을까?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자, 여기서의 접선이 있죠? 혹시 이 접선을
y는 x에 접으면 걔 어디로 갈까요? fx에서 어디에서의 접선이 나올까? 이런 접선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될 거냐는 거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가 구할 게 역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문제인데 전략을 여기서 일단 못 구하잖아. 우리 미분 못하는데. 여기 반대편에도 이 친구를 대칭하면 반대편에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다? 여기 역함수 위에 5,2에서의 접선이랑 원래 함수의 2,5에서의 접선도 무슨 관계라는 거야? y는 x의 대칭 관계예요. 우리의 전략은 이 직선을 구하는 거지. 얘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구한 다음에 동현아 어떻게 끝낼까? 얘를 어떻게? 어쩌면 이 친구의 역함수가 이 친구였지. 혹은 이 친구를 y는 x에 대칭하라는 거예요. x, y 자리 바꿔서 정리하시면 여기 정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생각이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칠판에 필기한 이 두 가지 성질은 역함수에서 제일 제일 많이 쓰는 성질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별도 2개짜리입니다. 좌표 바꾸는 거. 두 번째, y는 x의 대칭인 것도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딱 그 2개로 지금 푼 거예요. 딱 2개로. 그러니까 딱 그려보면 이게 뭐가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좀 보이시기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하세요. 419번. 419번. 이거. 자, 일단은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봤잖아, 그 책을.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던데. 다시 물어볼까? 얘도 일단은 접선 관련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네. 무슨 유형? 기울기 유형. 그 기울기 유형인 거 아시면 배운 대로 따라가셨나요? 위에 점 두고 배운 대로. 근데 뭐지? 기울기 판별식만 썼는데. 그러니까 판별식이가 지금 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지 말지는 마지막에 결정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접선 문제 풀 때마다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이거 지금 셋 중에 너 말대로 기울기 문제라면서 그럼 배운 대로 위에 점 뭐 t, 뭐라고 두고 미분 개수로 기울기랑 만약 시간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식 만들었냐고요. 그 식이 나와야 그 다음 뭐 대화를 할 거 아니야. 물론 아마 그 식에도 A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문제가 다 이런 식이잖아. 다 A 하나 들어있고 마지막에 아까 뭐 기울기 수직이다. 무게중심. 얘는 그런 게 없다고 써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근데 거기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식 써있어요? 그거에 관한 식은 써있니? 위에 점을 안 구했어. 아니 죄송한데 그럼 그거는 할 걸 안 한 거잖아. 거기 책 그냥 올려줄래? 그 지금 모르겠어요. 숙제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살짝. 그렇죠. 뻔하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딱 뻔해 보면 여기 어려운 페이지니까 요거 한두 개 안 해가도 뭐 대충 뭐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란 건 아닌데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시 보세요. 얘는 아까 설명 잘 들었으면 계속 같은 문제야.
자, 배운 대로 식세우고 추리하세요. 아시겠죠? 자, 또! 그리고 안 되면 월요일 날, 뭐 좀 더 일찍 오든,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30분 일찍 시작합니다. 늦게 오지 마시고요. 와서 질문해. 체크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 맞힌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은 11시 5분이거든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저희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오늘 일단 2시간 내내 질문 받는 거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또 하나 배웁시다. 도와드려요? 아니요. 질문 다 했어?